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설 주제는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소립자 물리학 이제 3회에 걸쳐서 하는 거 이제 마지막 회가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간단히 표준 모형 그러는데 너무 좀 거만하죠. 뭐 표준 모형이면 뭐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표준 모형 그러는데 좀 거만하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소립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강해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QED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양자 전기역학 그래서 이거는 양자 장론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발될 때는 전자기장밖에 없었으니까 그 주로 전자기장을 이제 다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하고도 융합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물리량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재규격화라고 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QED 이 이론의 발전, 뭐 개발 및 발전 그런 거에 기여한 걸로 이제 3명, 시니치로 도모나가, 그 다음에 줄리언 시모 슈잉거,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파인만 유명하죠. 그래서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발전된 게 바로 GWS 이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3명, 이제 그 이름 성에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먼저 G는 이제 셸던 리 글래쇼의 이제 G고, W는 스티븐 와인버그의 W고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 압두 살람, 살람에 이제 S를 떼가지고 GWS 이론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발전해서 이제 표준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적으로 197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뭐 이론 얘기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전자기 그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양력, 약한 상호작용, 이 두 힘을 융합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융합해서 이제 전향력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도 뭐 이제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유사하게. 그래서 그걸 또 이론적으로 또 해결한 사람, 재규격화를 또 해가지고 해결한 사람으로 또 이분들도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향력의 재규격화. 그래서 헤럴디스 어트호프트, 그 다음에 마르티니스, 위스티니스, 호데디스, 펠트만. 이 네덜란드 사람이라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전향력에 관한 그 업적으로, 이론적 업적으로 199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이런 게 이제 발전해서 표준 모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들 그 힘이 작용하는 양상은 이 파인만 도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두 입자가 이제 어떤 입자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름으로써 힘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기본적인 힘에는 이제 중력이나 만유인력이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 강력, 양력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 중력자라는 입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중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중력자는 직접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가진 입자, 그래서 이거는 광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전자기력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양성자, 중성자 같은 핵자를 이루는 쿼크이 글루온을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거예요. 약한 상호작용은 그냥 뭐 소립대라 치고 이제 W 보선하고 Z 보선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게 W는 플러스 양전할 수도 있고 음전할 수도 있고 Z 보선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그리고 이제 힘이 작용하는 범위는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작용을 해요. 근데 강력하고 양력은 그 원자핵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세기를 보면은 제일 큰 게 강력, 이름값 하죠. 그 다음에 의외로 전자기력이 2등, 그리고 3등이 양력, 그리고 의외로 중력이 제일 약한 힘이에요. 무지무지 약해요. 상대적 세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특히 그 어떤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입자를 게이지 보스온이라고 그래요. 보스온인 이유는 스핀이 0, 1, 2 등등등 그런 정수라서 보스온이고, 그러니까 이 게이지 보스온을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게 생겨난다. 이게 표준 모형의 뭐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입자들을 다 모아 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은 쿼크에는 6종류의 맛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글루온을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그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콕 말고 이제 뭐 여기 또 따로 6개의 입자, 그러니까 전자, 뮤온, 타우온, 그거에 대응되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뭐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약한 상호작용을 해요. 그 약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양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Z 보선이나 W 보선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력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경우에는 이제 포톤, 이제 광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떤 입자는 가볍고 어떤 입자는 무겁고 그런 질량 획득과 관계 있는 입자가 힉스 입자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중력자만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 중력이 표준 모형에 완벽하게 통합된 게 아니라서 중력자 빼고는 다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자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의 발견. 그래서 제일 처음이 뭐냐면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광자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포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예요. 기본 입자의 발견에. 자, 그 다음에 그 양력을 매개하는 그 W 보손하고 Z 보손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요 카를로 루비아 그리고 시몬 판데르메르 이렇게. 그래서 그 업적으로 198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은 이게 베타 마이너스 분계, 전자를 방출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분계인데 이제 그 중성자가 업쿼크 한 개에 다운쿼크 두 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운쿼크 하나가 업쿼크로 바뀌면서 양성자가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W 보선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전자하고 이제 중성미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죠. 그런데 이런 중성 흐름 이게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 그 입자물리 연구소인 선 유럽에서는 세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이제 거품 상자가 있는데 야 어떻게 거품 상자가 이때까지 가가멜 거품 상자라고 하거든요. 그 스머프의 가가멜 그거 아니에요. 이 거품 상자 그러니까 검출기 입자 검출기인데 그거의 이름이 가가멜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W 보손 그리고 이제 Z 보손 그런 것까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가멜. 자, 다음은 그러니까 W 보손하고 Z 보손은 양력을 매개시켜주는 그 게이지 보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 전자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중성미자는 일찍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뮤온의 짝이 되는 뮤온 중성미자를 발견해 가지고 리언 맥스 레더먼 그다음에 멜빈 슈워츠 그다음에 한스 야코프 잭 스타인버거 이 세 사람이 198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뮤온의 짝인 그 뮤온 중성미자를 발견한 업적으로. 근데 이제 스타인버거는 이 사람이 아마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잭이라는 애칭을 붙인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그리고 레더먼은 뮤온 중성미자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그 소립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그 탑커크하고 바텀커크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 중에 그 바텀커크까지도 발견했어요. 레더먼. 예. 대단하죠. 자, 그 다음은 그 굉장히 무거운 뭐 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양성자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타우원을 이제 발견한 업적으로 마틴 루이스 펄 1995년도에 노벨상을 탔고
근데 아마 노벨상 그 위원회에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의 짝인 전자 중성미자를 발견한 사람한테 이제야 뒤늦게, 원래 전자 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보다 먼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와 뒤늦게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이 업적으로 줍니다. 상을. 그 프레데릭 라이너스. 사실 이게 이제 이 사람 혼자 실험한 게 아니고 뭐 클라이드 로레인 코언 주니어라는 사람하고 같이 실험했는데, 이게 워낙에 일찍 된 거라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노벨상은 오래 살아야 탄다. 전자중성미자를 이제야 1995년에 타우온의 짝인 타우 중성미자는 뭐 발견이 되긴 했는데 따로 노벨상을 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독특한 건데, 또 일본 사람이죠. 다카키 카지타. 그 다음에 아서 브루스 맥도널드. 근데 아트는 아마 아서의 애칭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트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세 개가 있어요. 전자의 짝인 전자 중성미자, 그 다음에 뮤온의 짝인 뮤온 중성미자, 그리고 타우온의 짝인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다가 이제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거를 중성미자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중성미자 진동이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 뭐 작더라도 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진다. 예, 그래서 그 업적으로 20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렙톤, 전자 같은 그런 6개 입자에 대해서는 다 발견이 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입자들이 어떤 거는 질량이 크고 어떤 건 가볍고, 그렇게 질량을 갖게 하는데 관여하는 입자인 힉스 입자, 힉스 보손. 예, 그게 드디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이론적으로 예측한 프랑스와 앙글레르, 그리고 피터 웨어 힉스,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힉스 보손. 이게 그래서 2013년도에 노벨상을 tas어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입자가 모두 발견된 거예요. 표준 모형에서 얘기하는 기본 입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표준 모형 입자. 근데 여기서 전하를 갖는 입자가 이제 광자를, 전하를 갖는 입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성미자는 말 그대로 중성, 전하를 안 갖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포톤, 광자를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전자기력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은 요 입자들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 강력은 이거는 이제 쿼크, 6개의 쿼크하고 그 다음에 글루온을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사이, 얘네들 입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게 바로 강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약한 상호작용 양력. 양력은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렙톤, 그러니까 전자, 뮤온, 타우온, 걔네의 짝인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래서 이거 얘네들은 Z 보손하고 W 보손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함으로써 양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 모형 기본 입자하고 그리고 그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 양력을 그 힘이 생겨나게 매개시켜주는 입자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힉스 보손, 그러니까 질량을 갖게 하는 입자, 이렇게 해서 중력자만 빼고 이게 바로 표준 모형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만일에 신이 있다면 이 우주의 힘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신이 참고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빠박쌤의 모라생지설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